지난 공판 이후에 현재 거짓말 논란이 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일 당일에만 이종섭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통화 안 했다고 통화 기록상으로 사실로 나왔거든요. 좀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통화한 상황 자체가 기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숨길 수밖에 없었다라 주장한다면은 뭐 좀 있으면은 내성천의 아픔이 1년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민주당의 주도로 단독 원구성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것이 아주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정신 협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관리가 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언제부터 본인과 관계된 또는 대통령실이 관계된 특검을 막아세우는 것을 거부권으로 이렇게 해왔습니까? 과거의 대통령들도 본인에게 불편한 수사를 많이 겪어왔지만은 드루킹 특검도 그렇고 국정농단 특검도 그렇고 그런 사안만은 거부권이나 이런 걸 행사하지 않은 채 국민의 뜻에 맡겨서 특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만 이렇게 거부권이라는 정말 황당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절차 진행을 막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22대 특검이 또 발의가 됐거든요. 네. 현재 이 특검 법안이 여당에서는 너무 과하다. 40명 정도의 검사들 숫자나 예산이 그래서 조금 거부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수사할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팀의 규모가 커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수사 규모나 수사팀이 과하다 이런 말로써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건 정무적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어제 결국에는 범야권이 원구성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가지고 사실 국민의힘이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왜냐? 국민의 여론이 지금 사실 이게 다소 무리수 같아 보이긴 하더라도 이걸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만 국민의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는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네. 또 하나만요. 그 어제 이제 들어온 소식이었는데 그 임성근 전 사단장 어제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부하들에 대해서. 그 아까 김기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결국엔 임성근 사단장도 지금 본인이 독자적인 어떤 이 사건에 책임지는 행동을 하는 것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미련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 상황에서 책임 있는 사령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입장문을 냈다는 게 저는 그 탄원서가 진실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 공판 이후에 현재 거짓말 논란이 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일 당일에만 이종섭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통화 안 했다고 국방위에서 말씀하셨는데 통화 기록상으로 사실로 나왔거든요. 좀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통화한 상황 자체가 기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숨길 수밖에 없었다라 주장한다면은 뭐 어느 부분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만 지금 이 모든 게 문제되는 이유는 이런 진실규명 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법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협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재판장에 들어가서 공판을 볼 때마다 재판이 좀 희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관계가 이미 명확해지고 핵심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이제 끝날 수 있는 사안인데 불출석과 회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일관하는 이런 군인들 전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관인 들어가시죠. 들어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번 공판 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